안녕하세요. 리서치 1팀 정연욱 AL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저는 처음 산업 분석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샌디스크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러면 샌디스크의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바로 낸드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낸드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ESSD 수요의 증가 때문입니다. ESSD란 Enterprise SSD의 약자로 기업용 SS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능, 고용량,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순차익기 성능, 높은 전력 효율, 데이터 무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ESS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낸드 플러시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모리 컨트롤러. 세 번째는 데이터 캐싱을 가능하게 하는 디램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ESSD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ESSD와 하드디스크의 비교입니다. E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ESSD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추론형 AI 반도체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발달하는데 ESSD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ESSD의 장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로딩 기술입니다. GPU 메모리가 포화 상태일 때 케이블식 캐시 데이터를 고속 스토리인 ESSD로 임시 이동시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ESSD의 속도가 빨라서 가능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추론형 AI가 발달하며 접근 빈도와 지연 민감성이 높은 핫 데이터의 양이 증가합니다. 보통 핫 데이터와 웜 데이터는 ESSD, 콜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ESSD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2025년 250억 달러에서 2031년 578억 3천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 15%로 성장합니다. ESSD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입니다. 25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그룹의 점유율이 약 64%입니다. ESSD 시장의 성장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혜가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산업 분석입니다. 2026년 GTC에서 엔비디아가 800V 직류 설계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800V가 렉에 바로 꽂히기 때문에 더 낮은 전압으로 바로 바꿔야 되는데 이 변압 과정을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전력 반도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전압 충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크지만 요즘의 고전압 충전기는 전력 반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전력 반도체의 주요 기능은 변환, 변압, 분배, 제어, 크게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존 전력 반도체와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비교입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 환경에서 전력 효율이 낮고 고전압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성질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SiC나 개인 소재의 전력 반도체는 고온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전압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스위칭 속도 및 전력 손실이 우수합니다. 위의 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2023년 224억 달러에서 2032년 180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25%로 성장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의 동향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26년 2분기부터 8인치 갠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26년 3분기부터 SiC 전력 반도체 샘플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2021년 개인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여 2026년 하반기 본격적 개인 파운드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 시작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일까? 라는 질문이 제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5세 기업으로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등 후공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사의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CMOS 이미지 센서, LGBT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P, 동사의 가격은 외주받는 후공정의 단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Q, 물량 같은 경우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받는 물량이 그대로 Q로 잡히게 됩니다. C, 코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장비나 패키징 장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사의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왼쪽 표와 같이 동사의 매출 대부분이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고객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CMOS 사업을 철수하면서 매출액이 줄고 25년 3분기부터 아예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DB글로벌 지평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매출액과 순이익, 영업이익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CMOS 사업 철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23년, 24년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부진하면서 물량을 적게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컨트롤러 장비 선제적 증설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적어지고 코스트는 증가하여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림컷 기술입니다. 림컷 기술은 타이코 공정 이후 남은 링을 블레이드스호 공법에서 레이저 컷 방식을 적용하여 손실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는 기존의 5공정 이상의 프로세스를 1공정으로 단순화하는 기술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와 거래 시작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매우 얇게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균일하게 다 얇게 깎아버리면은 씹힘과 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이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 타이코 공정이란 게 가장자리는 많이 남겨놓고 안쪽만 많이 깎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림컷 기술은 이 가장 많이 남겨놓은 가장자리를 링이라고 하는데 링을 레이저로 자르는 기술입니다. SiC 같은 경우는 경도가 9.2로 다이아몬드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블레이드 날을 사용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접촉 레이저 방식인 동사의 림컷 기술을 이용하여서 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모바일형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에서 데이터 센터용 ESSD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 매출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26년 2월부터 매출이 반영됩니다.
ESSD 테스트 시간은 400분에서 1100분, DDI 테스트 시간은 장당 80분입니다. 기존 DDI 테스트 시간보다 무려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테스트 시간이 차이나게 됩니다. 이는 테스트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Q의 증가와 데이터 센터 내러티브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DDI 테스트 매출이 삼성전자 보급형 모델과 아이폰에 국한돼 있었다면 25년 4분기부터 삼성 갤럭시 S26과 같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물량의 증가와 가격의 증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옷의 업체 특성상 원재료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총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비용이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정비를 넘어서면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동사가 25년 4분기,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이 손익 분기점을 막 넘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림컷 기술입니다.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사업에 따른 매출 증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링컨 매출은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가장 마진이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의존적인 구조를 탈출하여 고객사 다변화와 매출,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동사의 상방과 하방을 표로,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하방으로 모바일 DDI와 CIS 테스트, 자회사의 패키징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든든하게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장으로선 ESSD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가 많아지면서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고, 림컷 기술을 이용한 전력반도체 후가공이 진행된다면 크게 상방이 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공사는 시비 상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200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전환가 25,500원, 전환가 고정, 표면율 0%, 풋옵션 행사일 26년 12월 13일, 전환가 상해 시 지분이석 5%, 200억 부채가 자본으로 변하는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전환가 하해 시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대응이 첫 번째는 새로운 차원 발생, 두 번째 금융권 차입, 세 번째 자체 자금 활용, 조건 제협상, 네 번째 유상증자 등이 있습니다. 200억 전환 사채 상환은 리스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0% 이자율, 전환가 고정 등 유리한 조건의 전환 사채입니다. 또한 전환 사채의 전환가 상해 시 채무자와 차입자 모두 윈윈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동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리스크입니다. 파운드리 팹리스로부터 외주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는 오셋 업체의 고질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당장의 리스크는 맞다고 생각하나 동사의 림컷 기술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사업 부분별 매출 추정입니다. DDI 같은 경우는 24년에서 25년 테스트 매출 성장률이 33.6%에서 S26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 고려하여 플러스 5%포인트 가정하여 205억 가정하였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풀캐파 270억, 26년 3대, 세대 6월 가동 시작, 26년 중 2대 추가 예정하여 303억 가정하였습니다. PMP 같은 경우는
IR 가동률 60% 목표 언급하여 18억 가정하였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는 IR 목표 10% 성장 언급하여 60.5억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매출 또한 101.2억 가정하였습니다. 26년 비용 추정입니다. 매출 원가 추정 같은 경우는 전년 동일하게 508억 더하기 7.5억, 신규 반입 기계 5대 하반기 인식 시작하여 515.5억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 고려하여 판관 비율 7% 설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 추정 같은 경우는 3개년 평균 플랫 처리했습니다. 2026년 밸류에이션 단기 순이익 53억 퍼 30배, 2026년 목표 주가 21,370원, 상승률 14.3%,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7년 사업분별 매출 추정입니다. 디다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 가정하여 246억,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60% 가정하여 544억, PMP 같은 경우는 가동률 증가에 따른 매출액 성장 21억, 자회사 같은 경우는 26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매출도 동일합니다. 매출원가 추정 같은 경우는 26년 매출원가율이 75%여서 영업 레버리지에 따른 매출 원가가 절감이 가능하나 캐펙스 투자에 따른 추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74% 가정하였습니다. 판관비 26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 3개년 플랫 처리였습니다. 27년 밸류에이션 단기순이익 112억 퍼 28배 목표 주가 35,000원 상승률 84.5%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다음 Q&A입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어, 기존에 전환사채 풋옵션 만기로 자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금융권 차입이나 전환사채 조건 재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지분이 18.64%로 높지 않아서 바로 유상증자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차입이나 전환사채 재발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과의 가격 교섭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은 파운드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동사의 동사의 물량이 넘쳐서 동사 물량을 네페스아크나 두산 테스나에 넘기기도 하고 네페스아크의 물량이 넘쳐서 동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캐파 대비에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삼성이 테스트 장비를 빌려줘서 위탁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가격을 동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삼성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